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것처럼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느 날 문득 하루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느끼거나 거울을 보다가 낯선 주름을 발견하거나 혹은 그냥 바람이 스치는 오후에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구나. 그 순간의 마음은 참 복잡합니다. 슬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언젠가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시간들이 점점 빠르게 흘러가고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일상의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더 힘들어지고 더 조용해지고 더 낯설어집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차고 이름이 금방 떠오르지 않고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렵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가 아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지거나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가 어디에도 말하기 어려운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자니 괜히 약해 보일 것 같고 혼자 사귀자니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혼자서 그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두려움 앞에서 잠시 멈춰 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 로마 시대를 살았던 한 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세네카.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 들어가지만 나이 드는 방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어쩐지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떠나간 것을 내가 원한 것이 아니며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세네카가 말하는 것은 그런 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그 변화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시선, 우리의 태도입니다. 세네카는 평생 동안 권력의 중심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 네로의 스승이었고 제국의 정치를 좌우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끊임없이 권력의 덧없음을, 부의 허무함을, 그리고 삶의 유한함을 깊이 성찰했던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말년에 네로에게 버림받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런 그가 남긴 글들 속에는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통과 상실, 그리고 늙어감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노년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은 노년을 두려워하지만 노년이 주는 평온함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세네카는 진심으로 노년이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 지혜로운 시기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이 왜 우리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는지를 천천히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시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이 든다는 사실이 두려운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시간 때문일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 버렸다는 생각,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너무 적어 보인다는 생각. 이 두 가지 생각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어느 날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겪어온 시간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어제 같은데 벌써 몇십 년이 흘렀고 젊었던 시절이 어제 같은데 이미 한참 전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그 아이들이 다 자라서 제 가정을 꾸렸습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셨던 때가 얼마 전 같은데 이미 그분들은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예전에는 내일이 항상 넉넉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미루어도 괜찮았고 나중에 하지 뭐하고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일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검사 결과가 걱정되고 밤에 잠들기 전에 문득 내일 아침에도 이렇게 눈을 뜰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그 빈자리에서 올라오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두려움,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한 채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은 두려움,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두려움. 이 두려움은 때로 너무 커서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아가기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은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간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지금의 나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살아온 모든 시간들을, 기쁨의 순간들, 슬픔의 순간들, 평범했던 하루들, 특별했던 날들, 그 모든 시간들이 지금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당신이 젊은 시절 사랑했던 사람들, 함께 웃었던 친구들, 정성스럽게 키웠던 아이들, 밤늦게까지 일했던 날들, 힘들었지만 견뎌낸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당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나이 들면 감소가 아니라 깊어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축적해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경험이 적었지만 지금은 수십 년의 경험이 우리 안에 쌓여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피상적으로만 이해했던 것들을 이제는 깊이 있게 이해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슬픔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인내가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 배웠습니다. 세네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기 때문에 짧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 어쩐지 마음이 아픕니다. 혹시 나도 그렇게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우리를 책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지금이라도 우리가 시간을 다르게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이 적어 보인다고 해서 그 시간이 가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더 소중하게 그 시간을 대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많아서 하루하루를 대충 넘겼지만 이제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는 것에 감사하고 따뜻한 햇살에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세네카가 말하는 시간의 역설입니다. 시간이 많을 때는 시간의 가치를 모르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시간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은 시간이 가장 귀하게 느껴지는 시기이고 동시에 시간을 가장 지혜롭게 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나이 든다는 사실이 두려운 또 다른 이유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가끔은 후회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조금만 더 용기를 냈으면. 그 사람에게 좀 더 잘해줄걸.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걸. 부모님께 더 효도할걸. 이런 생각들이 밤에 잠들기 전 혹은 혼자 있는 시간에 자꾸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그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지? 이미 지나간 일인데. 바꿀 수 없는 과거를 후회한들 무슨 소용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후회가 맴돕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하게 말합니다. 과거는 우리를 묶는 사슬이 아니라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교사다. 이 말의 의미를 천천히 곱씹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고 완벽한 인생도 없습니다. 모두 돌아서고 싶은 순간이 있고 모두 감추고 싶은 기억이 있으며
모두 용서받고 싶은 잘못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성급했고 중년에는 바빴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놓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고 중요한 순간을 놓치기도 했으며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네카가 말하는 것은 그 모든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질렀던 실수들, 우리가 겪었던 고통들, 우리가 후회하는 선택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실수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그 교훈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때 고통받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그 기억들을 덮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억들이 내 안에서 더 깊은 이해로, 더 넓은 용서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흑백으로만 보였던 세상이 이제는 수많은 회색의 그라데이션으로 보입니다. 옳고 그름을 쉽게 판단했던 젊은 날과 달리 이제는 모든 일에는 사연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 자신에게도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아는 게 그것뿐이었으니까. 그때는 최선을 다한 거야. 지금의 내가 보기엔 부족해 보여도 이렇게 과거의 나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나이 들면 후회가 아니라 후회를 감싸 안을 수 있는 품위를 배우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실수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수치스러웠지만 이제는 실수를 통해 배웠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젊었을 때는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불완전함이야말로 인간다운 것임을 압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은 바꿀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후회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단순히 실패였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통해 당신이 더 깊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이 정말 후회만 해야 할 일일까요? 아니면 그것도 당신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과거를 다시 보는 것, 이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젊은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지만 노년은 과거를 자유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후회에 짓눌리지만 노년은 후회를 이해의 재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변화는 바로 몸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들이 이제는 힘듭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무거운 것을 들면 허리가 아프며 오래 걸으면 다리가 아픕니다. 어떤 날은 몸이 조금만 아파도 예전보다 훨씬 크게 걱정됩니다. 이게 큰 병의 신호는 아닐까? 병원에 가봐야 하나? 혹시 심각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원에 가면 여기저기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혈압이 높다, 혈당이 높다, 콜레스테롤이 높다, 관절이 안 좋다, 뼈가 약해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내 몸이 정말 늙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아파도 쉬면 금방 나았지만 이제는 한 번 아프면 오래 갑니다. 한 번 다치면 회복이 더딥니다. 밤에 잠을 설치면 다음날 종일 피곤합니다. 이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그럴 때 세네카는 걱정을 억지로 지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현실을 외면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약해질수록 영혼은 더 가벼워진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데 영혼이 가벼워진다고? 그게 무슨 소용인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네카가 말하는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는 삶의 본질적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이끌고 갔던 삶이 노년에는 마음이 이끌고 갑니다. 젊었을 때는 빨리 걷고 많이 움직이고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몸에 에너지가 넘쳤고 그 에너지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몸이 예전만큼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 마음이 움직입니다. 우리는 더 천천히 걷지만 대신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지나쳤던 길가의 꽃들을 이제는 천천히 바라봅니다.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새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 대신 천천히 변하는 하늘을 봅니다. 속도가 늦어지는 만큼 풍경은 더 선명해집니다. 사람은 더 소중해집니다. 하루는 더 깊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깊은 관계는 적었는데 이제는 사람은 적지만 깊은 관계가 더 많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일을 했지만 의미를 느낀 일은 적었는데 이제는 일은 적지만 하는 일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네카가 말하는 영혼이 가벼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몸이 약해지면서 우리는 더 이상 불필요한 것들에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 의미 없는 활동들,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일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대신 정말 중요한 것들만 남습니다. 가족, 친구, 평온, 감사, 사랑. 이런 단순하지만 본질적인 것들이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몸이 약해질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영혼은 더 평온해집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며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건강한 몸보다 평온한 마음이 더 귀하다. 물론 건강한 몸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아프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몸의 건강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몸은 약해집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온은 다릅니다. 마음의 평온은 외부 상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도 마음은 평온할 수 있고 주변이 시끄러워도 내면은 고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네카가 평생 추구했던 것이고 노년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쩌면 가장 힘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멀어지는 사람도 있고 세상을 떠나보낸 사람도 있으며 마음이 멀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들도 계시고 오랜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간 분들도 계십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서 자주 연락하지 못하고 손주들도 크면서 점점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시간보다 친구들과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밥을 먹는 일상조차 문득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혼자 차린 밥상, 혼자 보는 텔레비전, 혼자 누워있는 침대. 모든 것이 너무 조용하고 그 조용함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집니다. 내가 이렇게 외롭게 늙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마음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세네카는 조용히 말합니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선물이다. 고독 속에서 인간은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된다. 이 말도 처음에는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로운데 그게 무슨 선물인가? 혼자 있는 게 좋을 리가 있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네카가 말하는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고독은 자신과 깊이 있게 마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 친구로서 늘 누군가의 누군가였고 어떤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짜 나 자신은 어쩌면 뒷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했을까? 나는 진짜 어떤 사람일까? 이런 질문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은 나에게 더 많은 시간을 돌려받았다는 뜻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되찾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 삶을 천천히 돌아보고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지금의 나를 이해하며 앞으로의 나를 부드럽게 안아줄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평생 동안 고독을 즐겼던 사람입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는 자주 혼자 있는 시간을 가졌고 그 시간을 통해 깊은 사색을 했습니다. 그는 고독이 인간을 더 깊게 만들고 더 지혜롭게 만들며 더 평온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데 없을 때 느끼는 감정이고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세네카가 말하는 것은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대신 혼자 있는 시간을 나를 위한 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을 읽어도 좋고 음악을 들어도 좋으며 그냥 창밖을 바라보아도 좋습니다. 예전 사진을 꺼내보아도 좋고 일기를 써도 좋으며 산책을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나를 채우는 시간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빈 시간이 아니라 가득 찬 시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때 평온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는 자주 앞날을 더 걱정하게 됩니다. 혹시 이렇게 아프면 어쩌지? 나중에 혼자 살 수 없게 되면 어떡하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지? 앞으로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갈까? 내일은 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은 밤에 더 커집니다. 혼자 누워 있을 때, 잠이 오지 않을 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때로 너무 커서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미래가 두려워서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이 불안 앞에서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네카도 미래를 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현재를 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미래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그것이 마치 현실인 것처럼 두려워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나빠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설령 나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때 가서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 가장 평온한 노년을 누린다. 미래는 두렵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집중하면 두려움은 희미해집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며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미래에 대한 가장 좋은 준비입니다. 나이 들면 하루를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더 깊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했지만 이제는
오늘 자체가 목적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 오늘 밥을 먹은 것, 오늘 햇살을 본 것, 오늘 누군가와 이야기한 것. 이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노년에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의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에게 남은 역할이 있을까? 지금의 나는 충분할까? 이런 질문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사회에서 은퇴하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주변의 기대가 줄어들면서 우리는 문득 내 존재의 의미를 의심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인가?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 물음 앞에서 세네카는 말합니다. 노년의 가치는 젊음의 능력이 아니라 지혜의 깊이에 있다. 젊은 사람은 빠르게 달릴 수 있지만 노년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압니다. 젊은 사람은 높이 뛰어오를 수 있지만 노년은 땅을 단단히 딛고 섭니다. 젊은 사람은 많은 것을 시도하지만 노년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젊은 사람은 속도를 가지지만 노년은 방향을 가집니다. 젊은 사람은 에너지가 있지만 노년은 경험의 무게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열정적이지만 노년은 침착합니다. 누군가는 빨리 가고 누군가는 멀리 가지만 노년은 가장 정확하게 갑니다.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 당신이 겪어온 경험, 당신이 배운 교훈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귀한 존재로 만듭니다. 더 이상 젊은 사람처럼 많은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있는 것 자체가, 당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의미입니다. 손주에게 들려주는 옛 이야기, 젊은 사람에게 해주는 따뜻한 조언, 가족에게 보여주는 인내와 사랑. 이런 것들은 젊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노년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일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세네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은 인생의 겨울이 아니다. 노년은 인생의 수학기다. 이 말은 제가 세네카의 글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장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은 어디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은 지금의 나에게 따뜻한 열매로 남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평생 쌓아온 것들을, 당신이 키워온 마음, 당신이 견뎌낸 계절들, 당신이 흘린 눈물, 당신이 놓지 않았던 사랑, 당신이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지금 당신 안에 열매로 맺혀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수확하듯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젊은 시절은 씨를 뿌리는 시기였고 중년은 가꾸는 시기였으며 노년은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쌓아온 것들을 천천히 음미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먹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감사하며 그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다른 사람과도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배운 것을, 당신이 깨달은 것을, 당신이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조언이 될 수도 있고 위로가 될 수도 있으며 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아름다움입니다. 어떤 날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이 드는 것이 좋은 점보다 잃어가는 것만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젊음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으며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노년이 슬프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노년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이 가장 고요하게 빛나는 순간이다. 젊음의 화려함은 지나갔을지 몰라도 노년에는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아름다움, 깊은 아름다움, 고요한 아름다움입니다. 저녁 노을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낮의 햇살처럼 밝지는 않지만
저녁 노을은 그 어떤 풍경보다 아름답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부드러운 빛, 고요한 분위기. 그것은 하루가 끝나가는 모습이지만 동시에 하루 중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노년도 그러합니다. 인생의 저녁 노을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깊이 있고 고요하며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젊음의 아름다움과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품위 있게 늙는 것은 최고의 예술이다. 누구나 늙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품위 있게 늙는 것은 아닙니다. 품위 있는 노년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품위 있는 노년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현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평온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품위 있는 노년은 조용합니다.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로 빛이 납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깊은 산속의 바위처럼, 잔잔한 호수처럼, 그냥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품위 있는 노년은 관대합니다. 더 이상 사소한 것에 화내지 않고 작은 잘못을 크게 여기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약점을 너그럽게 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늙는 것이 아니라 품위 없이 늙는 것이다. 나이를 먹는 것 자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이를 먹는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며 늙을 수도 있고 감사하며 늙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늙을 수도 있고 평온함 속에서 늙을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늙을 수도 있고 고독을 즐기며 늙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천히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네카는 평생 동안 서두르지 않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서두르는 사람은 항상 부족하고 천천히 가는 사람은 항상 충분하다. 젊었을 때 우리는 모두 빨리 가려고 했습니다. 빨리 성공하고 빨리 인정받고 빨리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놓쳤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배우자와의 시간, 자연의 아름다움, 평범한 하루의 소중함. 이 모든 것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빨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빨리 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천천히 가면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길가의 꽃을 봅니다. 천천히 먹으면서 음식의 맛을 느낍니다. 천천히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듣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면서 삶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젊었을 때는 할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삶의 질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로 결정된다. 얼마나 빨리 살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살았는가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는가가 중요합니다. 노년은 우리에게 그 깊이를 선물합니다. 더 이상 많은 것을 하지 못하지만 하는 것마다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더 깊이 있게 관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곳을 가지 못하지만 가는 곳마다 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천히 살면서 우리는 평온을 배웁니다. 급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늦어도 괜찮다는 것을, 천천히 가도 결국 도착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 평온함이야말로
노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세네카는 자신의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제 서두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기 때문이다. 이 말에는 깊은 평온함이 느껴집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없고 쫓아갈 것도 없으며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평온함입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같은 곳으로 갑니다. 그것이 어디든 우리는 모두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품위 있게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세네카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노년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완성이다. 우리는 흔히 노년을 인생의 마지막 단계로 끝나가는 시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전혀 다르게 봅니다. 그에게 노년은 완성의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이 하나로 모이고 모든 교훈이 지혜로 익으며 모든 아픔이 깊이로 변하는 시기입니다. 한 폭의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밑그림만 있고 그 다음에는 색을 칠하고 점점 디테일을 더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됩니다. 노년은 그 완성의 단계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모두 모여서 하나의 완전한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아름답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흐릿하고 어떤 부분은 아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모여서 당신만의 독특한 그림이 됩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당신만의 인생이라는 그림입니다. 세네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노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오래 그리고 용감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주름진 얼굴, 구부러진 등, 느려진 걸음.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살아온 세월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세월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많은 것을 견뎌냈습니다. 힘든 시절도 슬픈 날들도 외로운 밤들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용감합니다. 충분히 강합니다.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도 그러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당신은 지금보다 더 고요하고 더 평온하며 더 지혜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이 듦은 감소가 아니라 깊어짐이고 끝이 아니라 완성이며 쇠퇴가 아니라 성숙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외롭거나 두렵거나 힘드신 모든 분들께 세네카의 목소리로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노년은 사라져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의 노년은 가장 고요하게 빛나는 계절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 당신이 견뎌낸 모든 아픔들, 당신이 지켜낸 모든 사랑들, 그것은 모두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고 지금의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충분히 귀합니다. 충분히 빛이 납니다. 앞으로의 시간에는 두려움 대신 평온이 함께할 것입니다. 불안 대신 감사가, 후회 대신 이해가, 외로움 대신 고독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모여서 당신의 노년은 당신 인생에서 가장 품이 있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평온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세네카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자유로워지는 시간입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경쟁하지 않아도 되며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냥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살 수 있는 시간. 그것이 노년의 자유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갈 것입니다.
천천히 품위 있게 감사하며 당신의 노년은 당신 삶의 마지막 계절이 아니라 당신 삶이 가장 아름답게 물드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그 계절 속에서 당신은 완성됩니다. 당신이라는 한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천천히 사라지듯 이 이야기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아름답게, 품위 있게, 고요하게.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빛날 것입니다.